생생경제. 예,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금융거래를 할 때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보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모기장, 2번 모기지, 3번 모바일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뭐가 불었지라고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노력중독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모기장, 2번 모기지, 3번 모바일. 정답은 샵의 0945, 휴대전화 샵의 0945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는 금요기획입니다. 담배세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인상을 하면서 우회 증세,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죠. 정부의 조세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퀴즈 정답과 함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흡연자분들 비상 걸렸습니다. 2,500원이었던 담배 내년 1월부터는 4,500원 줘야지 살 수 있죠. 여기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주민세도 2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은요, 현재 4,620원이지만은 2년에 걸쳐서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서민들의 가게에 더 부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증세는 없다. 증세는 없지만 복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상 증세를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보다는 특혜를 줄이거나 또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조세 정책을 오늘 금요기획에서 샅샅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반갑습니다. 잘 아시죠? 네. 예.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담배세 인상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문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안은 실제 담배세 인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 담배 가격의 인상입니다. 실은. 네. 근데 그 담배 가격 중에 담배 소비세나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담배세 인상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재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수 확보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러한 세수를 어떤 세금으로 확보할까 하는 것이 이제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그 담배와 관련된 세금은 우리 조세 쪽에서는 신텍스라고 해요. 징벌적 조세. 징벌적 조세라고 예. 해서 이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부분, 담배, 뭐 술, 도박, 심지어는 청량 음료에까지도 네.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세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일반적인 분야로 가세하는 건데 네. 이 분야를 현재 가세하겠다고 현재 정부가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오 교수님께 짧게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담배세 올렸으니까 주세도 올리고 결국은 뭐 카지노세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하다고 해서 지금 네. 현재
그 담배세를 담배 소비세를 예. 정확히는 담배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술이나 네. 도박과 관련된 걸 금방 따라 올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분야는 네. 이제 항상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죠. 네. 그러면 홍기영 교수님께서는 담배세 인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부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담배와 관련한 세금을 대폭 올리면서 정부의 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이렇게 얘기하도록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금을 이제 많이 걷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겠다. 네, 저희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부와 네.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국민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네. 것은 온 국민이 바라는 거죠.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은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더 비중이 네. 크지 않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교수님 다 세수 확보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요 거기에 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가지 방향만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어떤 얘기들을 보면 이건 세수 확보만이다. 누구는 건강을 이건 무시한 거고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예. 실제는 세수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책을 실행할 때 세수의 문제와 국민 건강의 문제를 현재 같이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그렇죠. 종류의 예. 어떤 세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꼭 이건 세수다 아니다 이걸 말하기는 네. 그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 담배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현재 증세는 해야 되는데 네. 지방세 쪽을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하려고 네.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증세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네. 하는 측면 이 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현재 지금 알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기영 교수님, 네. 2,000원 올렸잖아요. 네. 인상폭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우리 담배가 1년에 44억 값이 팔립니다. 어이구, 많이 팔리네요. 네, 예.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 44억 값이 2012년인데요.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1997년도가 최정점인데 53억 값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009년에 가면 49억 값이 팔렸어요. 네. 그 전후에는 10%가 더 작아요. 예. 그 정점을 보면. 그게 가만 보면 1997년도가 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힘들었던 시기죠. 시기예요. 예. 네, 그리고 2009년에는 그 서프라임이라 해서 국제 금융 예. 위기 때가 네. 돼서 우리 주가가 거의 반토막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가격이 그때 무슨 담배 가격을 내려준 적도 없어요. 가격 때문에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운 게 아니고요. 싸서 네. 피운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고통이 심했었고 네.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때 네. 즉 비가격 때문에 가격이 아닌 요소로 담배를 많이 피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흡연 안 한 사람한테 너 왜 담배 안 피우니 가격이 비싸서 안 피우니 그러면 네. 그게 아니에요. 예. 다른 이유로 안 피우는 것이지. 네, 그러면 네. 거꾸로 말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너 담배 가격이 싸서 그렇게 담배를 열심히 피우니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 분들은 가격을 올려주면 흡연율이 툭 떨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네. 다른 요인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 그 비가격 정책을 네. 또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너무 세수에 너무 관심 있지 않느냐. 국민 건강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원의 네. 인상폭이라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높였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네. 30억 값, 그러니까 44억 값인데 네. 정부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 30%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34%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그러면 그게 한 하더라고요. 30억 값이 됩니다. 네. 그럼 30억 값에다가 곱하기 예. 이번에 2,000원 올린 것 중에 네. 200원은 이 유통 마진이나 제조 원가고요. 네. 1,800원이 정부가 쏙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예. 1,800원 곱하기 30억을 곱하면 5조 4천억이에요. 아. 5조 4천억을 요 담배 요번에 어제 발표한 거로 예. 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세금 1호는 2조 싹쓸이하는데요? 8천억을 가져간다고 예. 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1조 5천억을 가져가가지고 네. 대략 합해서 그 5조 4천억을 가져가는 아주 엄청난
그것을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세수 확보안을. 네, 근데 이게 뭐, 예. 국민 건강은 뭐, 지금까지 안 지키다가 요번만 국민 건강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왜 지금인가? 그래서 저는 예. 세수가 네. 급했고, 바로 오늘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오늘 제가 보니까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어제 발표해놓고 오늘 입법 그렇죠? 예고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오늘 급했는지. 지방세 개편안 나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5조 8천억? 이 나온다고 하신 거는 5조 4천억 정도 5조 4천억 정도의 네. 세수가 확보된다고 한 거는 가격이 그만큼 올라도 담배 피울 사람들은 다 피운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아니 30% 흡연율 줄인 거로 계산해서 5조 4천억이고 줄여도요. 예. 지금 44억 값을 팔리는데 네. 30억 값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다 네. 1,800 곱해도 예. 5조 4천억이 된다. 제가 이렇게 홍기영 교수님 인터뷰 딱 하고 기사 쓰면은요. 네. 그냥 커트 딱 따서 이건 국민 건강 증진용이 아니라 세수 확보용이라고 딱 쓸 것 같은 예, 맞나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요번에 국민 건강이 갑자기 드러나서 이렇게 될 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세수에 더 중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면 요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요. 네. 좀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것이 본래 세금을 인상할 때 보면 고려 요소가 그 세수에 대한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올까. 예. 그다음에 조세 저항에 대한 문제도 네.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신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담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 비탄력적입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예. 강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방금 홍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뭐 가격이 거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그냥 정부를 30%가 내려간다고 예, 그랬어요. 중독이 되어서 피기 때문에 네. 이 가격 비탄력성이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어떤 전까지 가격을 올리더라도 네. 소비가 줄어들지만 가격 효과와 소비 효과로 볼 때 이 수량 효과로 보면 이 가격 효과가 더 커가지고 네. 실제로는 수입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0원에 대한 인상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담배세 중에서요. 네. 이번에 하여튼 신설된 게 논란이잖아요. 네.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예. 이게 국세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네. 이제 그 부가세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 중에서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고요. 부가세 중 일정 퍼센테이지가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흘러가게 돼 있고 네. 지방 소비세로 해서 개별 소비세를 집어넣는 것은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지방세 쪽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세 쪽에도 일부 기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세수 확보. 세수 확보죠.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또 어차피 세금이 들어오는데 네. 이걸 지금 현재 개별 소비세를 안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다 그냥 지방세로 예. 가버리는데 그렇죠. 국세 부분에 하나의 세목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소비세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베 정권이 그렇게 해서 세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어떻게 홍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일본에서 그렇게 간접세를 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아베 정권에서 예. 네. 지금 세금 만지기가 쉽지 않은데 네. 5% 정도에서 8%로 이렇게 확 올렸어요. 올렸죠. 이게 예. 상당한 오른 거죠. 내년에 또 올리잖아요. 예, 뭐 계속 네. 요게 이제 간접세 네. 중심으로 아마 그런 조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세수 여러 가지 그 재원 확보가 간접세적으로 해서 한 건 있어요. 네. 세수 이런 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요번에 한 거는 네. 아주 그 소비 계층이 전반적으로 다 된 일본하고 달리 요번에는 담배 소비세 등 아, 주민세 예. 등 이러한 것들이 모든 계층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 예. 특별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층이라든지 이게 거기서 5조 4천억을 추가로 걷어 들인다고 얘기를 했고 네. 오늘 또 발표한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하는 지방 세제 개편안에서 대략 1조 5천억을 또 더 네.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은 서민과 일반 서민과 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죠. 원래 세금이 현대 조세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고 그렇죠. 덜 저소득자는 덜 내는 쪽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전공법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서민 중심에서 이제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홍 교수님,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좀- 했을까요? 이거 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아마 숙명적으로 작년도에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네.
대전제가 증세는 안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들면 지출을 효율적으로 좀 재정 구조를 효율화, 잘 정하고 뭐, 비과세 예. 감면 같은 걸 줄이고 네.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신 거여서 요번에도요. 오늘 지방세 개편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쓰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거를 바꿔준다 뭐 이런 측면을 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서민들에게 많이 부담이 된다 네. 하는 거죠. 세금이라는 것이 10년 전 92년 99년도에 주민세를 했으니까 고친다고 하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그대로 내버렸던 거거든요. 네. 올해 바꿔야 할 이유를 다뤄야 하는 거지 오랫동안 안 만졌기 때문에 요번에 예. 100% 더블 더 배로 올린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작년에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요 올해만 2배로 올려야 되는지는 그러게요. 국민들에게 네. 설명이 필요하고 네. 예,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문선 네. 교수님께. 그러면은 지금 홍 교수님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런 증세를 결국은 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시민 증세가 이제 되는 것은 이제 간접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게 보면 뭐 소득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같은 액의 세금을 그렇죠. 내기 때문에 예. 역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세를 하게 되면 서민층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고 실제로 표를 이제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네. 상당히 손대기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말은 그래도 누가 예. 한 그룹에서 얘기를 하지 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부가치세 올리겠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보면 이 우리가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는 소득세, 인컴에 대한 것도 이제 당연히 증세의 대상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뭐 단일 세율로 돼 있는 세금들을 못 올린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증세를 할 때는 각각의 세목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조세 종류거든요. 네. 그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성격을 파악해서 그 성격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에서 지금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손을 대기가 좀 힘들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지금. 왜요? 왜 소득세랑 법인세는 손대기 어려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인세라는 세목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네. 법인세가 이제 결국은 거기서 생긴 소득이 소득으로 개인으로 흘러가서 개인 소득세를 물게 되는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이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약간 논외로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하는데 예. 그럴 만큼 그게 왜냐 그 말씀을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전 글로벌된 그런 어떤 환경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하고 있다는 추세죠. 인하 추세가 뭐냐면 그게 실은 없애진 못하지만 높이진 못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기업들이 무는 세금이잖아요. 예. 기업들이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인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네. 추세는 있을 수는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걸 못 물린다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못 물리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본래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못 물릴 네. 수 있는데 법인세를 예. 없애고 네.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세원이 워낙 그게 많이 축이나기 때문에 네. 그건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하하는 추세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하면 최근에 기업들의 경영이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햄버거 회사가 캐나다로 본점을 옮기면서 네, 네. 세율을 그죠? 세율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업들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이다 좀. 네. 상대적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소득세의 경우는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그 지방소득세 붙이죠. 그다음에 준조세라고 생각하는 4대 보험 붙이죠. 그러면 네. 우리가 뭐 북구 유럽 국가들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그 우리가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네. 높이기가 힘드니까 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손 안 댔던 걸 손을 대려다 보니까 자꾸 부가치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부가치세는 많이 이제 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홍기훈 교수님도 네. 그렇고 오문선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증세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이 세금 자체가 늘어나는 방법에 서 있는 건데 정부가 그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세금 자체 그 규모가 늘어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작년도. 왜냐면 세율 구조나 이런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증세하지 않겠다는 거고. 홍 교수님 말씀은 더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걸 줄이고. 비과세나 예. 지하경제 양성해서 네네. 세금을 더 늘리겠다.
하겠다고 한 거죠. 예. 그 느린 것까지 증세로 보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밥솥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누룽지를 그런 거죠. 얻는 거지 네. 다른 데서 쌀 가지고 밥 해오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금액 세금이 조금 느는 거 어떻든 간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거나 지하경제 양성하거나 어떻든 간에 돈이 들어오는 건 측면에서 보면 네.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증세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봐서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니까 그러지 않고도 돈을 끌어오는 방법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문순 교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제 법인세 같은 거를 올리거나 소득세를 너무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소득세도 세율은 놔두면서도 네. 물론 약간 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을 조정하거나 했죠. 소득 예. 그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를 바꾸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법인세율은 국제적인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쉽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투자 여력의 투자 자금이 끌어와야 되는 입장에서 네. 법인세율을 막 조정하기 어렵고 해서 이러한 한계점에서 아마 이 정부가 네. 이런 대안들을 자꾸 내놓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예. 굉장히 타부시하고 있는 용어가 증세란 용어인데요. 상당히 겁을 냅니다. 정치인도 겁을 내고 왜냐하면 공무원도 증세 겁을 안 내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셨으니까요. 우리 박 예. 대통령께서 그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증세라는 것의 넓은 의미로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증세이기 때문에 네. 비과세 공제 감면을 줄이는 것도 증세고 증세죠. 세율을 예. 올리는 것도 증세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걸 넓은 의미의 증세로 볼 거냐 좁은 의미로 볼 거냐의 차이지 우리가 비과세 공제 감면을 줄이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예. 그거를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것도 그것도 증세라고 봐야 되죠. 납세자 쪽에서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니까. 어쨌든 또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증세는 해야지 되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계신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획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4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긋,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뜨겁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금융기획, 오늘 이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때문에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증세다.
증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 증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값과 주민세 이런 걸 올린 이유는 뭘까라는 점에 대해서 오문성 교수님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이 담배값을 올리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담배 소비세가 있고요. 주민세가 있는데 네. 이 담배 소비세와 이제 주민세의 특징이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세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어찌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같이 배합된 멀티플 목적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 좋게 만들고 하는 목적까지 같이 돼 있고요. 네. 뭐 이런 목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긴 하지만 네. 이제 국민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예.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섞어서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와 법인세를 건드리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예. 홍기훈 교수님은 그 담배라는 거는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어하죠. 네, 비흡연자가 많고 담배라는 게 사실 그 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건장하지는 않지만 또 금지해도 큰일 나죠.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전 OECD 전체가 평균이 26%. 아무리 담배 흡연을 안 해도요, 20% 이하가 안 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담배가에 대한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쪽을 이제 강조하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이 아주 제일 좋다고 해서 이게 작년 저부터 이거 거론됐던 아주 네.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세수는 확보해야 되겠고 어느 쪽을 찾다 보니 네. 그런 쪽에서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세가 10,000원 이하는 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언제든지 조정해서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얼마냐면 지금 4,800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건의서를 냈어요. 뭐라고 건의서 냈냐. 10,000원 이상을 받도록 좀 지방세법을 바꿔달라. 아. 자기가 사실은 네. 해도 되는데. 4,800원을 10,000원 올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안 올리는 거예요. 예. 지금 10,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보험구는 10,000원 받고요. 예. 밀양 같은 데 8,000원, 태백시 같은 데도 한 5,000원. 인천에는 4,500원 받아요. 네. 자기들이 그거를 10,000원인데 올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불리한 거예요. 야, 네가 세금 그렇게 올리면서 뭘 한다 그러면 야, 나도 시장하겠다. 야, 그렇게 돈을 막 받아서 하려면. 예. 그런 그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 네. 그것이 지방세법은 뭐가 특징이냐. 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만 네. 그걸 가감 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예. 특징이에요. 지방세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에게 공을 좀 넘기면. 그래서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통과되면 네. 4,800원이 서울 시민은 갑자기 10,000원으로 딱 될 거예요. 근데 서울시가 내가 올린 거 아니야. 국가가 올린 거지. 이렇게 될 확률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지금 올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썩 좋은 거냐. 정치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국민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금에는 저항이 있어요. 그 부자든 서민이든 다 저항이 있는데 정말 전 투명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투명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서 뜯어가는 게 너무 쉽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가진 사람들이 더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부자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문성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세, 법인세가 어렵다는 부분은 부자 증세가 사실 어려워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자 증세, 부자 감세라는 용어 자체도요. 네. 상당히 우리 사회는 너무 굉장히 정치적인가요? 정치적이고 네. 거기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납세자를 단순하게 그냥 네. 부자와 서민으로 나눈다 합시다. 그러면 부자가 20%고 서민이 80%예요. 네. 근데 20%의 부자가 80%의 세금을 내고 80%의 서민이 20%를 내거든요. 근데 그때 세금을 절감해 줍니다. 네.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 통해서 그 절감 효과가 부자에게 60% 가고 서민에게 40% 가면 이거 부자 감세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50% 이상의 부자한테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예. 건데 실제로는 부자는 80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만히 있었으면 정상적이라면 그 효과도 80이 가야 되는데 60이 간 것은 부자 감세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어요. 네. 사회에서. 혼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부자 증세, 부자 감세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단순하게 그게 얘기하죠. 대체 뭐냐 예. 얘기하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가진 사람들은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진 예.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죠. 가진 사람들만이 다 내어서 복지를 우리가 충당하자. 그건 또 힘든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의 그 브래킷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게 합리적인 건 답이 없는 겁니다. 원래. 네. 답이 없고요. 그 일정 부분에 그 단계를 두고 있다. 많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 많은 세율을 네. 고세율을 적용하는 게 누진세율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이 내겠죠. 네. 하지만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는 그거는 실질은 답은 없는 건데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자에게만 많이 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제 구사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되겠죠. 그 부자 네, 부자 교수님. 증세 감세할 때 네. 그 우리나라에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 그 법인이 대략 한 46만 법인이 네. 있습니다. 사업자가 한 400만 명 있고요. 근로자가 한 1,600만 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세가 전체가 45조 정도 거칩니다. 네. 그중에서 근로소득세가 19조 정도 거치는데 그 근로자가 1,600만 명 중에서 260만 명이 네. 그 80%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560만 명은 아예 세금이 계산해 보니까 없어서 면세점이다. 면세점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 이러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면 부자한테 자꾸 내라고 하라 그러면 그거 상당히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너무 많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오 교수님도 네. 말씀하셨고 네. 그렇지만은 네. 이게 부자들이 어느 선보다 더 많이 하면은 많은 거다. 어느 선보다 적게 하면 적은 거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세수가 이게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할 때 이 지금 현재 그러면 네. 현재 38%의 세율 구조를 더 올려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서 올릴 것이냐 하면 국제적인 문제도 네. 있고 그러니까 비교 문제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수준인데 그걸 이제 세율을 자꾸 올리게 되면은. 네. 다른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홍기영 교수님, 그러면은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뭐 어느 나라에서 법인세율 때문에 빠져나왔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율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소득세율이 프랑스에는 60, 70% 가는 경우도 네. 있어요. 나라의 상태에 따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소득세 세금을 내는 만큼 네. 받는 그 이 혜택이 나라마다 또 틀린 거예요. 네. 세율만 갖고 볼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낼수록 네. 그 혜택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에서 적다고 하지만 꼭 그것이 적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네.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른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징병제에 소요되는 월급을 다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다가 네. 그 사람을 다 주는 그것을 체제를 했다고 그러면 조세 부담률이 싹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따라서 네. 단순히 이렇게 국제 비교가 네. 다른 나라보다 난리 논리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것이 상당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소득세율이요? 거죠. 네, 소득세율이 30%. 거기다 낮지 10% 않다. 또 내고 그러니까요. 43% 정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게 말씀이냐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듀얼 인컴 텍스라고 두 소득을 개인 소득을 쪼갭니다. 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쪼개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로소득은 열심히 일한 거기 때문에 이 세율이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본소득은 그냥 이게 불로소득 같죠? 불로소득처럼 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듀얼 인컴 텍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근로소득을 높게 움직이고 네. 자본소득을 낮게 움직여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근로소득은 이동성이 적습니다. 갑자기 세율 높여도 이동을 못하지만 네. 자본소득은 만약에 세율을 확 높여버리면 자본이 확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조세 그래서, 예. 부담률이 낮은 나라나 장소로 가겠죠. 이런 측면을 예.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어떤 정책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상식적으로만 판단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문성 교수님, 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단일세율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세율로? 단일세율로. 예. 저는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그 소신이 법인은 개인처럼 개인은 부자와 서민이 있지만 네. 법인은 부자 기업이 있고 서민 기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자지. 예. 왜냐하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S회사 그러면 네. 굉장히 부자 기업이다. 그러면 또 중소기업은 가난한 기업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자와 가난한 것은 기업이
부자고 가난한 건데 네. 그 실제로 그 종착역 거기에 대한 인컴 그 소득에 대한 마지막 가는 거는 개인한테 가기 때문에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OECD 국가의 70% 국가들이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그렇죠? 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70%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죠. 미국이 네. 거기서 예외인데요. 예. 미국이 굉장히 그 단계가 높고요. 그렇죠. 예. 근데 70%면 거의 31개국 중에서 24개국 정도가 그래요? 단일 세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홍경 교수님은 법인세율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네, 이 생각하세요? 법인세는 우리 오 교수님 말씀따나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네. 구별해서 대기업은 부자고 중소기업은 가난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득이 많잖아요. 대기업이. 여러 가지 수익이나 수익을 예. 창출하는 면에서는 네. 중소기업보다 실제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죠. 그러나 벌어들였더라 하더라도 네. 대기업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대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나 이런 이해관계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지 법인이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해서 법인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일반 국민이. 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법인의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별이 그렇게 큰 건 없다. 네. 오히려 중소기업에는 그 주주가 한두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오너가 그냥 주주인 경우도 네, 그러면 있고. 거기서 벌어들인 건 그분이 다 가져가는 거고. 네.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면 50%가 외국인이 오고 네. 실제로 기관 투자자다 보면 15%가 개인 투자자라는 거 아닙니까? 재벌 것까지 쳐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소액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로 보면 그 사람이 꼭 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기영 교수님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가야 되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해왔던 것과 네. 함께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가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세금이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단계가 3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밑으로 내릴 거냐. 그럼 밑으로 내리면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네, 네. 위로 올리면은 중소기업이 좀 금방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은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그런 세율 때문에 중소기업 때문에 자꾸 다툼하고 하는 것은 네. 그래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금방 시행하자는 건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완충 됩니다.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법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정부가 또 내놨던 것 중에 정말 기발했다라고 생각한 게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였거든요. 네네. 오문성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요. 예. 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글도 쓰고 했는데 네.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하는 게 원래 처음에 그 사내유보금 과세의 처음 취지가 뭐냐면 그 주주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폐쇄적인 기업들, 네. 비상장 기업들, 이런 가족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서로 차이가 나거든요. 법인세가 보통 낮습니다. 네. 배당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회피하거나 또 나중에 내기 위해서 이연시키기 위해서 안 내고 있는 경우에 네. 그 경우에 이제 유보금 과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네, 있었죠. 97년도에 IMF의 권고로 됐는데 그게 사내유보금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유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은 약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네. 얘기였는데 해외 사례들도 가만히 그 외국 기업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그 인터널 레비뉴 네. 서비스라고 거기서 세무 조사할 때 조사하다가 자기들이 굉장히 의혹이 있을 때 가세하는 그런 경우지 일반적으로 가세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됐다? 일반적인 예. 어떤 가세 시스템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많이 지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업 소득 한류과세라고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네. 세계관 총리께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 없는 길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도에 없는 길 가면 둘 중에 하나죠. 네. 그 굉장히 잘 되면 좋은데 네. 안 되면 조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조금 위험을 있나요? 무릅쓸 수 있다. 예.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질문 드린 김에 홍기영 교수님께도 기업 예. 소득 한류 세제가 이제 이 세 가지잖아요. 임금을 네. 올려주거나 투자를 더 해주거나 네. 배당을 하는. 배당 부분에는 미국에도 같은 제도가 유사하게 있고 예. 다른 나라도 있어요. 일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법인세를 계산한 후 나머지 된 돈이 일정한 기준보다 안 쓰면 또 법인세를 내게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이중이죠. 그렇게 되면 계산을 2번 하니까 이중인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법인세를 일단 내고 난 돈에 대한 처분은 기업 의사결정에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1, 2년, 2년, 3년 내에 평가해서 그거보다 더 투자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 네. 그러면 단기 투자에 너무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이. 그러면 왜곡된 투자가 일어나면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망하면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예. 기업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기업 외부에서 자금 투자하라고 임금을 올려주라고 하고 배당을 막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 확률이 있어서 제가 홍 교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기업 그 소득 환류 세제 이 부분은 투자 활성화나 어떤 내수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는 세제다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게 큰 도움이 아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오문선 교수님은요? 저도 거기 지금 뭐 투자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잘못하다가 세금 피하려다가 투자했다가 예. 은행에서 이자 얻으려다가 원금 떼는 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예. 때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담배세나, 배당 부분은 예. 좀 어느 정도 네. 영향이 있겠지만 네. 투자 부분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담배세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세수증대 효과는 있죠. 세수중대효과는 당연히. 홍경 네. 교수님도 네. 그렇게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방재정이 많이 불건전한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예. 네. 홍 교수님. 지방에 지금 그 원래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네. 지방세가 한 54조 거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외에 그 정부로부터 특별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 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하는데 실제 복지에 나가는 돈이 네. 중앙정부에서만 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점점 또 더 추진해야 될 게 있는데 네. 너무 돈이 모자른 거예요. 예. 그 모자른 부분을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얼마 전에 그 봄에 취득세 네. 이걸 이제 1%, 2% 내리면서 2조 4천억이 이제 날아갔어요. 네. 지방. 그러니까 이런 돈이 이제 나가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복지 재원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살리려고 취득세 인하해 준 거를 그러면은 이런 나머지 세금을 통해서 또 보전을 하는군요. 오문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실은 지방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그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세수로 이제 그게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안 맞기 때문에요. 네. 일단 중앙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책무성이 네.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방세의 어떤 재원을 자꾸 늘려주고 네. 국세 중에서 일부를 넘겨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책무성을 지키게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이렇게 지방세의 재원 늘려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로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게 아쉬운데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금요기획은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조세는 뭐다?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방점을 찍어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기훈 네. 교수님. 조세라는 거는 사실은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다. 네, 사실은 예. 이게 조세가 너무 자기가 이거를 안 좋은 쪽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올리면 부담은 됩니다만 그러한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남을 위한 네. 배려의 한 기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네. 봅니다. 오문선 교수님, 조세는 뭐다? 저는 조세는 저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울이다. 저울이다. 예. 이 저울의 특성이 나름대로 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균형을 깨지는 데는 네. 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다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네. 운영해야 되는 것이 조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울하고 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조세 정책 짚어봤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2번 모기지였고요. 당첨되신 분은 1125-0814-3132-6390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오늘의 경제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있으면 전문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때 또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SNS 있습니다.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들어오시면은 방송 내용도 있고 또 뒷얘기, 또 방송 현장의 사진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친구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